이번 시간에는 부동 요소, 즉 떠있는 요소를 만들 수 있는 플롯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롯 속성은 요소가 문서의 일반적인 흐름에서 제외되어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컨테이너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배치되게 만드는 속성입니다. 여기에서 문서의 흐름이란 뭐냐? 우리가 HTML 문서에다 태그를 여러 개 작성해서 여러 개의 요소를 만들면 먼저 작성한 것부터 차례대로 브라우저에 표시가 되잖아요. 이때 그 차례, 그 흐름을 문서의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표를 보시면 3개의 속성 값이 표시되고 있죠. 일단 플롯의 기본값은 none입니다. none은 플롯이라는 속성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그냥 원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플롯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플롯 속성에다가 속성값 left나 right를 사용해서 어느 쪽에 요소를 배치할지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플롯이 지정된 요소는 윗줄에 언급했듯 문서의 흐름에서 제외되지만 필요한 만큼의 공간은 차지하는 상태가 됩니다. 문서의 흐름에서 제외되지만 필요한 만큼의 공간은 차지한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네, 그러면 바로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부터 몇 개 추가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제가 div 2개와 p 태그 하나를 추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태그의 작성 순서가 div 2개가 먼저 오고 p 태그가 세 번째로 오기 때문에 브라우저 화면에도 div, p 태그 순서대로 렌더링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서의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먼저 작성된 요소가 브라우저 화면에서도 가장 먼저 보여진다 라고 해서 얘가 제일 위에 있고 두 번째 얘가 있고 마지막에 얘가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adiv에다가 플롯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플롯 right를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롯 right 지정하고요. 세로 고침을 하게 되면 네, 보이시죠? 원래 문서의 흐름에서는 오렌지 색깔 네모가 제일 위에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문서 흐름에서 제외가 되고요. 자기 혼자 오른쪽에 덩그러니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서의 흐름에서 제외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bdiv에다가도 플롯을 줘볼까요? 이번에는 right가 아니라 left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주면은 네, 보이시죠? p 태그가 원래는 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p 태그가 원래 문서 흐름에서 제외됐고 자기한테 필요한 딱 그 네모난 공간만큼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p 태그는 원래 자기보다 앞에 있던 요소들이 제외됐으니까 가장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파란색 박스와 주황색 박스는 문서의 흐름과는 아무 상관없이 바디 태그의 양 끝에 착 붙어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 div들이 플롯으로 인해서 바디의 양 끝에 착 붙어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의 크기가 늘어나서 바디가 커지면 같이 양 끝을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브라우저가 좁아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보세요. 브라우저가 줄어드니까 같이 양끝을 따라가다가 브라우저가 많이 좁아지니까 이제는 문서의 흐름을 완전히 엇갈리게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네, 이겁니다. 이것이 플롯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요. 다시 한 번만 정리하자면 이렇게 플롯을 준 요소들이 둥둥 떠서 문서에 자리 잡고 있을 경우에는 다른 문서들은 얘네들이 차지하는 공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간에서
기본적인 문서의 흐름대로 렌더링이 된다라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p 태그를 더 추가해 볼까요?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하면 네, 보세요. 이렇게 자기들끼리는 문서의 기본적인 흐름, 문서의 기본적인 차례대로 블록을 하나씩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플롯 속성을 적용했을 때의 모습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았는데요. 플롯 속성을 적용해서 요소를 측면에 착착착 붙여서 배치할 수 있다는 건 꽤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매력이 있고요. 그러나 그로 인해 플롯 요소의 다음에 오는 요소가 자리를 못 잡고 지금의 P 요소들처럼 헤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따로 해결책이 없는 걸까요? 물론 있습니다. 바로 클리어라는 속성을 사용해주면 되는데요. 클리어 속성은 플롯 요소 이후에 표시되는 요소가 플롯을 해제해서 플롯 요소의 아래로 내려가게 할 수 있습니다. 속성 값들을 볼까요? 표를 보시면 위에 3개는 플롯하고 똑같죠? 너는 기본 값으로서 아무것도 안 한 상태와 같습니다. 레프트와 라이트는 각각 왼쪽으로 플롯되어 있는 요소의 아래로 내려가겠다. 오른쪽으로 플롯되어 있는 요소의 아래로 내려가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속성 값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보스인데요. 보스는 왼쪽 플롯 요소와 오른쪽 플롯 요소에 대해서 한꺼번에 클리어를 해주는 속성 값입니다. 결론적으로 클리어를 보스로 지정해주게 되면 플롯으로 인해 받는 영향을 깔끔하게 전부 제거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실습하던 그 상태에서 이어서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는 간단합니다. 우리 지금 div-a와 div-b가 플롯의 영향을 받고 있는 플롯 요소잖아요. 그리고 이 p 태그들이 바로 플롯의 아래에 있는 플롯 요소의 다음 요소들 되겠습니다. 이 요소들은 모두 p 태그인데 나는 이 p 태그가 플롯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위치를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클리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클리어 레프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리어를 레프트로 하게 되면은 레프트 요소보다는 아래에서부터 시작한다가 되는 거고요. 그 결과 이렇게 레프트 플롯 요소보다 아래에서 p 태그가 시작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트로 한번 바꿔볼까요? 라이트로 바꾸면 네, 보세요. 라이트 요소의 높이가 현재 50이잖아요. 그리고 p 태그의 시작점은 그 50 픽셀보다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리어를 라이트로 해주게 되면 플롯이 라이트인 요소 밑에서부터 시작한다가 되는 거거든요. 해서 이렇게 각각의 측면에 대한 플롯을 해제할 수 있는 속성이 클리어인데 그냥 마음 편하게 얘를 보스로 지정해주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전부 제거하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맘 편히 플롯 요소의 아래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클리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냥 맘 편하게 보스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플롯 속성은 요소가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컨테이너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배치되게 하는 속성입니다. 이때 플롯이 된 요소는 문서의 흐름에서는 제외되지만 필요한 만큼의 공간은 차지한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추가 속성이죠. 클리어 속성은 플롯 요소 이후에 표시되는 요소가 플롯 요소의 아래로 내려가게 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플롯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플롯을 이용해서 요소를 원래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